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카메라 모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업황이 굉장히 좋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 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시작하죠. 언론에서 이제 떠들기 시작하고 이 업황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면 항상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할 때는 보면 안 돼요. 이미 반영이 된 부분들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 거죠. 주가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걸 자꾸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올라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성향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밟고 올라간다 그래도 그 구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비쌀 때 사서 여기서 팔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올라와 있을 때는 이제 너무 높으니까 사지도 못하고 보고 있다가 계속 가는 거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성향의 문제고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우리 회원분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사실 좀 덜해도 상관이 없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해놓은 내용들을 내가 머릿속에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회원분들한테 풀어드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굉장히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나는 무언가 부가가치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익을 만들어내고 또 회원분들은 그 정보로 또 다른 이익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분들과 커뮤니티는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게 위에서 이제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본론에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 볼 겁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날 이게 만들었었는데 이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한 9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이제 시장을 좀 살필 게 좀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방송을 많이 못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충 뭐 시장 흐름들이 다 잡혀 있고 하니까 또 방송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중인 카메라 모듈 종목들을 볼게요. 보면은 일단 나무가가 지금 한 보면 50%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이 자리보다 지금 한 20% 정도 더 올라와 있고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 50% 정도 수익 구간이고 HNT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여기서 조금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말고 MC넥스가 있어요.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있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이 종목들이고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은 이제 카메라 모듈 종목들 중에서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긴 그렇고요. 이 종목은 이제 100%가 넘어갔고 회원분들 대부분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100%가 넘어갔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5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 자, 카메라 모듈에서 이제 대장 종목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편입 관점으로 보려 그러면 후발주들을 봐야 돼요. 이 후발주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가치가 입혀져 있는 종목들이에요. 실적이 먼저 터지고 4분기에 이번에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먼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아직 요 밑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아직 수급을 못 만나서 파동이 안 나온 종목들이 있죠. 그럼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언급해갖고 여기서 보여진 이 종목들은 올라갈 폭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실적이 안 났지만 업황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종목들 중에 비싸지 않은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종목들은 이미 늦은 거예요. 눌림을 기다리거나 한 마이너스 30%나
뭐 이렇게 이상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 정도 와야 이제 또 매력이 밸류 매력이 생기니까 요런 구간을 기다리거나 요런 종목들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 가이던스라든가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 종목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다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몇 종목 없어요. 후발주들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이제 나중에 수익 스토리라든가 요런 데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구간들이 있을 것 같고 요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편입해 갔던 구간들을 보면 1월 달에 보면 반도체가 움직였어요. 여기에 보면 1월 달부터 이제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파동이 시작이 됐고 10월 달에 폭락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때는 뭐 거의 전체 종목들이 다 바닥이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간 요런 구간들은 다 뭐 시장 전체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제 돌아설 때 우리가 먼저 채웠던 종목들은 이제 디스플레이였고 OLED 쪽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1월 달에 굉장히 강했거든. 굉장히 많이 빠져서 밸류 매력이 생겨서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 이제 반도체에도 100% 종목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게 1월 달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12월 달 1월 달에 이제 카메라 모듈 요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잘 나오고 있고 가이던스도 좋고 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해서 이제 편입을 했던 거예요. 요 종목. 그리고 HNT 움직이는 거 보고 부랴부랴 찾아서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또 담았죠. 나무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담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 포인트는 간단해요. 가치.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섹터를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이제 뭐 시장에 2천 종목 이상이 상장이 돼 있으면 이걸 다 돌려보는 거예요. 섹터로.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이런 노력들을 해야 이런 포지션들을 미리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종목 하나 던져주길 바라죠. 또 어딜 가도 다들 그것만 바래. 자기가 스스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막 제공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전에 제가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한테 회원분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했다가도 잠깐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하면 연병을 떠는 거죠. 댓글로 뭐 개소리나 찍찍해대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전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홍보성으로도 사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수익이 우리가 난 것들만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남들의 정보를 사보거나 돈 주고 사보거나 또 내가 직원을 써가지고 요런 방법으로 이런 걸 찾아라. 예를 들어 하거나 뭐 있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는데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리포트를 돈 주고 사봐요. 1년에 한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돈 주고 사봅니다. 리포트 사보고 또 하루에 뭐 보통 보면은 한 5시간 이상씩 뉴스 보고 업황 분석하고 막 글로벌 뭐 증시 같은 거 보고 이제 산업에 대한 뭐 이슈 같은 것들 추리고 뭐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추려내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냥 되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좀 잘못됐다는 거죠. 요런 인식부터 좀 깨야 된다. 그래야 꾸준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의 일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을 보면 휴대폰 업황의 부진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뭐라 그래야 되지? 큰 하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성장 모멘텀을 이제 많이 잃어갔죠. 휴대폰 사업부에 어떻게 보면 좀 집중돼 왔었으니까 이쪽 사업 구조가. 그러다가 이제 폭발하는 구간이 나온 게 휴대폰이 원래 2개를 쓰다가
이건 이제 3개씩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2개 쓰다 3개 쓰면 가격이 그대로 있으면 50%가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2개 쓰다 3개 썼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급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급이 딸리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카메라 모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모듈 가격이 올라가면 50% 이익이 날 게 이게 100%, 200%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는 거라고. 그럼 요런 뉴스가 언제부터 있었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죠. 한 1년 전부터 있었죠.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담았을까? 그러니까 실적 같은 거라든가 가치를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 관련 종목 보면 부채가 많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편입을 했다가 적자 구간에, 그러니까 내가 잡고 싶었던 구간은 이런 구간이에요. 바닥 구간인데 요런 자리에 미리 편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제 적자 부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소가 늦으니까 치웠다가 실적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다시 편입을 한 거죠. 요런 흐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예를 들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기업이 매출이라든가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을 미리 알고 있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짜 그렇게 늘어나는지 확인을 하고 편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더라도 미리 비싸지 않은 구간이 있다면 그러면 편입을 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들을 잡아가는 게. 요런 자리에 이거는 운이 좋아서 지금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2018년도에 폭락이 와서. 이 폭락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을 많이 못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 실적을 주가가 미리 반영해 있었을 거니까. 시장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렴한 구간들이 만들어 준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당장 생각을 해볼 때 2018년도에 지수라든가 전체적인 폭락이 오고 굉장히 좀 지수가 많이 빠지고 뭐 시장이 많이 빠지고 하니까 이런 가치를 안 보는 거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얼마나 싸졌는지를 보질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보면 10월 달에 폭락이 나올 때 보면 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게 뭐 2018년도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밸류에까지 내려왔다. 2000포인트 때.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하락론자들이 뭐 다 이제 주가 빠지면 이 밸류 얘기한다. 현금만 들어라. 결국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지수 포인트는 뭐 한 10%밖에 안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는 뭐 한 5% 10% 올라왔죠. 근데 이 2018년도 1년 내내 하락했던 것들은 10월 달에 폭락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되돌릴 수 있었단 말이야. 계좌가 10월달 이후에 보면은 지금 뭐 20% 40%는 다 올라와 있는 거거든. 이때 구간에서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다 회복하고 플러스로 다 전환되고 이제 수익이 쌓아가는 구간이 가고 있는데, 2017년도에 다 주도주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반도체 같은 거 욕심이 있어서 또 대형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샀으면 마이너스 30% 40%면 돼. 이 정도 조정이면 됐는데, 또 욕심이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 사고 싶으니까 중소형주 산 사람들 어때요? 마이너스 70%까지 막 다 작살났다고. 주도주, 반도체, 바이오. 그러니까 버블이 이렇게 껴있는 구간에 중간에 올라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카메라 모듈 이런 자리들이 지금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들이. 물론 이건 이제 초입이라 길게 보면은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요런 데서는 따라잡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올라타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모듈이라는 게 어디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일단 지금은 휴대폰에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실적에 입혀지는 것도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전부예요. 그렇죠? 이건 별 하나짜리야. 그럼 이게 이제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할 때는 자동차에 이제 진행이 될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제 카메라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드론도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5G가 깔리기 시작하고 하면 이제 드론 산업도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 산업을 이제 시작이 되면 자율주행차에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뭐 센서 다 달고 카메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은 이제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는데, 뭐 자율주행에서 이제 뭐 10개가 생기고, 드론에서 예를 들어 1개가 생기고, 뭐 요런 식으로 전체 산업군에 이 모듈을 사용하는 신수요가 막 5배, 뭐 10배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앞으로. 그럼 기존에 이거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익이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구간까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덤벼든다고. 그러니까 이익이, 최대 이익이 나오고 요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때 보면 또 똑같아. 개인 투자자들 엄청 들었을 거라고. 뉴스 보고 이렇게 막 미래가 밝된다. 야, 이익이 엄청나게 늘었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게 없을 때, 지금 휴대폰에 머물러 있을 때,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기다려서 이제 지금 가치보다 적정 가치나 이거를 밸류를 분석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여기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 딱 드는 구간이 오면 요런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이 관련 업종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이제 집중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보통 카메라 관련 기업들이 모듈 기업들이 휴대폰 관련 부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섹터로 나눌 때 자율주행으로 나눕니다. 결국은 끝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고 이익이 확장되고 막 수주가 늘어나는 구간이 나올 때, 이때 고평가 버블이 많이 입혀질 거다. 요런 구간에 일괄 매도를 보는 거고, 그전에는 가치를 살펴서 분할 매도를 해가는 버블이 끼어가는 구간들이 오면 분할 매도를 해가고, 나중에 또 많이 밀리는 구간이 오면 또 편입해가는 요런 관점을 계속 가지고 좀 오래 봐야 된다는 거죠. 길게 보면 한 3년에서 5년은 가겠죠. 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면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쪽 섹터군이. 휴대폰으로 시작을 하지만 자동차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여기까지 도달해야 이 섹터의 장기 성장은 끝난다는 거죠. 자, 휴대폰 드론, 자율주행차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노려보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바이오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시장에 부각되기 시작한 섹터군은 이미 늦은 거라 생각을 해야 되고, 아직 부각되지 않은 섹터군이 어디에 있나를 집중해서 시장을 살핀다면 저렴한 구간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가 오면 편입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막 따라잡으려는 생각을 하면 어차피 단타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너무 떠들 때 뉴스에 팔아라. 이제 조금 더 뉴스가 많이 나오고 뭐하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구간이 오면 우리는 자, 분할 매도를 잡아가면서 자,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들을 보면 되고, 아직 없는 분들은 지금 움직인 종목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금 떠들고 있는 종목이 MC넥스. 자, 올라갈 폭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 봐야 얼마 안 돼. 뭐 한 30%나 50% 단기적으로는. 그럼 이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런 종목을 샀던 그런 자리에 있는 섹터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설 건자재 섹터들 보라고.
힌트를 드려도 지금 보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쪽에는. 나중에 또 내가 영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구간들이 올 거예요. 요 종목들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섹터가 뭐 있을까? 또 하나 알려줄까? 그걸 일단 노코멘트 하고, 뭐, 영상에서 되게,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이제 보면은, MC넥스. 또 뭐가 나올까? 뭐, 이즈미디어. 막, 요렇게 많이 올라와. 파트론. 파트론은 우리는 안 갖고 있는데, 요 종목은, 막, 요런 종목들 떠들면, 이거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막 따라잡이하면 고점 잡는 거라고요. 이게 여기에서 더 갔다 무너질지, 여기에서 살짝 눌림이 나올지, 요건 몰라. 눌림이 나왔다 갈지, 이제 더 갔다가 무너졌다가 이제 갈지. 근데 이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지금 밸류상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막 따라잡는 매매는 하지 말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떠들어대지 않은, 그런 쪽 섹터 분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보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카메라 모듈은 근데 어떻게 주목을 해야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 추적을 해나가다가 이제 많이 빠지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주가는 계속 가기만 할 수 없어요. 이런 구간들이 왔을 때 밸류 분석을 해서 편입 시점을 잡아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